자, 오늘은 어디에요? 자, 32페이지요. 자, 오늘 31페이지 이제 뭐, 오죠. 토지이동이죠. 자, 그럼 또 토지이동,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토지이동이 뭐예요? 또 토지이동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토지의 표시, 그럼 뭐가 있어요? 6개가 생각나야죠. 이렇게 생각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이상해요.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합평 무슨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이죠. 분할은 어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럼 지목 변경은요? 처음이네요. 여기까지 오다가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게 거진 다수설이에요. 99.9%가. 딴 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럼 지번 변경은요? 토지 이동이죠. 왜냐하면 토지의 표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거기 32페이지. 오늘은 이제 신규 등록부터. 자, 신규 등록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를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신규 등록하니까 새로이 정한다.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뭐 신이겠죠. 신이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그래요. 요걸 쳐요. 그러면 널리하게 어떤 거 창설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왜 창설적 효력이라고 그럴까요? 지적 공부가 최초로 창설된다 해서 창설적 효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어때요?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 X. 여기 이제 가장 첫 논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등기부하고 대장이 일단 뭐예요? 없으니까. 읽어봐요. 등기 촉탁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럼 신규 등록 나와봐야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요 측면하고 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출제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죠. 그래서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없어요. 신규 등록은.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의로 가서 이제 뭡니까? 2번을 한번 딱 생각해보잖아요. 등기 촉탁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 요거. 최근에 출제된 것은 24회 때 출제가 됐어요. 자, 신규 등록 시, 자, 등기 촉탁이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뭐예요? 신규 등록.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신규 등록은 어때요? 소유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3번도 조심해서 달아놓아요. 지적소환친 직접 조사 등록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대상과 관련돼서는 뭐 새로 생긴 땅이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거기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첨부하는 건 뭐 있어요? O가 있고 X가 있죠. O가 많아요? X가 많아요? O가 많죠. 그럼 X가 적으니까 X 두 개 딱, 형광펜 딱 빼서 마무리를 쳐놓으라고. 자, 근데 요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등기부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거기 1번 읽어봐요. 2번 읽어봐요. 등기사항 증명서야. 근데 왜 1번에 청량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을까요? 이미 지적소관청이 청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저 1번과 2번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이제 첨부하는 거 몇 개 이해 한번 해보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주토지. 누굴 상대로 해요? 국가를 상대로. 무슨 판결을 받아요? 확인 판결을 받겠죠. 그러면 거기 1번 봐봐요. 법원의 확정 판결, 그 의미입니다. 확정 판결 딱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이렇게 뭐예요? 메꿨죠? 메꿨습니다. 여기 이제 뭐가 하나 생겼죠? 간척지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간척지가 뭐예요? 우리 법상은 뭐라고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률이 하나 탄생하죠.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하나 탄생하게 돼요. 그럼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뭐 토지가 새로 생기니까 뭐예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라고 써놨죠? 준공검사 확인증 자본 줄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구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에 따른 토지 나와 있어요. 그거는 기획재정부 장관 키워드로 잡아서 협의한 문서. 그래서 그 정도 이미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4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요 안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아요? 바로 등기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올해 출제된다면 신규 등록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자, 잠중 등기 척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요거하고, 잠중 신규 등록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1번 법원의 확정 판결, 2번은 공공검사 확인증 4번, 3번 기획재정부 장관과 합의한 문서의 4번, 그 다음에 4번에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4번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청량성가도. 정답은 뭐예요? 청량성가도. 너무 여기 등기부에 취중하다 보면 청량성가도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부하지 않은 거 그 두 개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신규 등록은 다 끝났어요. 자, 신규 등록은 기타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며칠? 60일. 청량해야 하네요. 하죠. 자, 결과는 발생할 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 척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제공하고요. 이게 다예요. 얼마나 쉬워요. 뭐예요? 신규 등록 이게 다인데. 근데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신규 등록, 지번부여 방식, 원칙. 또 다 까먹었네.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구해야 한다. 예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세 개가 있죠. 최종 지번,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 신규 등록은 어떤 문제가 다 나오도록 이제 풀 수 있어요. 신규 등록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그 정도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무슨 전환이 있죠?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등록 전환 그러면 자, 여기에다 점 찍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로 간다. 그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임토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임야를 한자로 건치면 뭐예요? 산이죠. 그래서 특히 등록 전환은 산지관리법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산지관리법. 그러면 산지관리법에는 행절 변경 시 지목 변경 대상에 등록 전환 대상에 그러면 이 산지관리법을 국계법으로 건치면 X가 돼요. 국계법으로 건치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지목 변경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착상을 이렇게 해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거. 그러면 임야를 한자로 건치면 뭐예요? 산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록 전환은 산지관리법으로 나와 있는지 캐치하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개를 딱 써놔요. 그래서 토지가 비싸다면 그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쓰면 돼요. 토지의 무슨 성을 높인다? 효율성. 그렇죠? 자, 아직까지 뭡니까? 축척을 다 못 외웠대요. 임야도 축척 몇 분의 1이에요? 6천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서에서 대로 갔어요? 대에서 서로 갔어요? 서에서 대. 그러니까 토지의 무슨 성? 정밀성. 그래서 이 정밀성이 하나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봐봐. 자, 임에서 토로 가니까 축척이 몇 분의 1이에요? 6천분의 1. 여기는 1200분의 1. 그러면 임토로 가다 보니까 축척 변경은 자동 수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자, 2번을 특히 조심하세요. 자, 축척 변경은 거기 언제나를 좀 살려놔요. 자, 두 번째 뒤죠. 축척 변경 가로 안에 언제나 수반한다.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내공이 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임야에서 토지로 가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걸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임야를 한자로 건치면 산 그러지 말고 이번엔 땅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결론은 임토로 가니까 땅이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땅이 아닌 것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 토지로 가서 일단 대상 토지로 가서 지목 변경 수반 찾았어요. 예, 거기 지목 변경 수반 한 번 더 써요.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무슨 관리법? 산지 관리법. 이게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임야 그러면 산지 관리법.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수반하지 않는 게 대부분 뭐예요?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오느냐?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은 수반하지 않는 거 일반의 대부분 줄 쳐놔봐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줄 쳐놓고 대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자, 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 줄 쳐놓고 관리계획선 줄 쳐놓고 도 동그라미. 자, 도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거기 사실상 줄 쳐놓고 4에다가 딱 형광펜 쳐놔요. 그러면 자,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외워요. 대, 도, 사. 이거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참 좋아요. 나중에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럼 여기 대가 뭐예요? 삼행시 시작합시다. 대, 대부분. 도, 도시군 관리계획. 사가 뭐예요? 사실상 형질 변경. 그 밑말은 지목 변경 없이 무슨 전환?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세 개가 이제 요 세 개는 독자적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늘 지문으로 유입되는 거니까 등록 전환 나왔다. 그러면 요 세 개 지문 중에 하나가 지문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독자적 문제로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올 때는 요 세 개 지문 중에 하나는 꼭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대, 도, 사, 대부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사 뭐예요? 사실상 형질 변경. 읽어봐요. 대, 도, 사. 이렇게 이제 한번 숙제해두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거. 객관식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한번 믹싱을 한번 해보죠. 자,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하죠.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축적 변경과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거기에다 착안을 하나 해놓으시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자, 한번 봅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임에서 토로 가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뭐 토지 표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산이 몇 번, 산 7이 몇 번으로 바뀔 수 있어요? 뭐 7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산 7은 뭐가 생겨요? 결번이 생기잖아.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데 청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봐봐요. 청량을 했더니 하나는 170이었는데 뭐예요? 청량을 해봤더니 자, 170점 뭐 1, 2, 3 5차 허용 범위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뭐 읽어봐요. 요 170을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뭘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고요. 근데 청약을 했더니 170이 250이었어요. 5차 허용 범위가 커요, 안 커요? 그죠? 그때는 뭡니까? 170에서 250을 정정을 하고 또 무슨 정정이냐? 이때는 직권 정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정정하고 말소하고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럼 뭐 봐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뭘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뭐예요? 직권 정정. 그거는 의의에서 3번이 있어요. 3번. 만약에 등록 전환이 독자적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의의에서 3번. 그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뒤에 뭐라고 그러는지 연습을 좀 해요. 뭐라고 써놨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뭘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하고 허용범위 초과 그러면 뭐예요? 직권 정정이에요. 소유자 신청 정정이 아니에요. 직권으로 정정이 된다. 그런 의미. 그럼 한번 저희가 눈독을 잡고 익혀보자고. 등록 전환에서 독자적 문제로 나올 때, 자, 허용 범위 초과 무슨 정정? 직권 정정.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하고. 그러면 여기에 직권 정정 15일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때 그게 정답이 될 거예요. 소유자 신청으로 장난을 쳤고 24일 때는 요걸 장난쳤어요. 어떻게 장난쳤는데 봐봐요.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하고 어때요? X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한다라는 거.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해오면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임특구먼 등록 전환은 지적 공부와 말소 될까요? 안 될까요? 말소 될까요? 안 될까요? 말소 됐잖아. 이거 봐봐요. 임에서 뭐로 갔어요? 뭐가 말소 됐어요? 임야 대장. 간혹가다 등록 전환 시 지적 공부를 말소 나오면 맞습니다. 이때는 무슨 대장을 말소하죠? 임야 대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딴 거는 뭐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등록 전환이 문제가 안 풀리는 딱 두 개야. 두 개요. 지목 변경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뭐예요? 읽어봐요.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그놈선 자감을 사실상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럼 또 하나는 허용범위 초과 그러면 딱 올라야 돼. 직권 정정이요. 허용범위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한다는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 때문에 등록 전환이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또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무슨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 지문 부여 방식. 등록 전환 또 다 까먹었다. 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록 전환은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예조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최종 집은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 그럼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문 부여 방법이 동일하죠.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요? 등신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끝 없어요. 등록 전환.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기타로 가서 신청은 며칠? 60일 청량하죠. 자,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 하죠. 결번이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산 7에서 7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등기 촉탁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정부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납부해야 되고 그게 다 끝난 겁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등록 전환은 이게 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 전환은 그러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또 하나 실수는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에서 더. 그럼 토지의 고유 번호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번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2번이 1번으로 바뀌죠. 1 하면 무슨 대장? 토지 대장. 2 하면 임야 대장. 3번 하면 경계청,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요번에 모의고사는 나중에 지적은 올해 이제 정리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은 무조건 만점을 한번 맞춰보라고, 만점. 다음 달에는 등기를 한번 맞춰보고. 등기는 다 못 맞히니까 반타작 이상은 한다 생각하시고. 최소한 요번에 모의고사는 뭐예요? 한 5개 정도는 넘긴다. 공시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 세법 모르겠으면 몇 번으로 몰빵해요? 4번으로 몰빵하고요. 자, 등록 전환은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봐요. 뭐가 나왔죠? 분할. 분할은 딱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여기에 제일 많이 틀려요. 봐봐요. 나머지는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여기에 7이죠. 여기 두 필지는 뭐예요? 7-1. 자, 나머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그럼 7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게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성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등기. 자, 지적 측량으로 가야 되잖아. 측량. 그럼 지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어디에다 알려줘야 돼? 등기, 촉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표제부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많이 틀리느냐?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봐봐요. 이제 설명을 듣고 쓸 필요 없어요. 쓰라는 것만 쓰면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자, 여기가 뭐예요? 건보라예요. 몇 필지? 한 필지.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이에요. 그러면 60대 강제를 안 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 대라는 게 있어요. 대.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강호동이가 있어요. 강호동이가. 그래서 이제 토지가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근데 강호동의 인기가 떨어져서 뭐예요? 투잡서를 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주차장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그러면 지금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한 필지. 한 필지죠? 한 필지에 몇 개 지목이 존재해요? 2개 지목이 존재하죠. 법상 지목. 하나는 사실상 지목. 지목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에는 몇 개 지목? 한 개 지목. 1필 1목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걸 내버려 두면 뭐예요? 몇 개? 한 필지에 2개 지목이 존재한다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럼 강호동이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때려야 돼, 안 때려요? 때려야죠. 그럼 때려야 되면 그러면 웅둥이를 때리면 안 돼요. 부산에
어떤 사람이 뭐 뽑아가지고 할머니 멍둥이로 때리고, 그건 완전 또라이에요, 또라이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봐봐요. 이때는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만 하면 돼요. 몇 필지? 한 필지. 뭐,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부 1처제, 일부 다처제. 일부 1처제죠. 다처제하면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그거랑 논리랑 똑같다라는 거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무슨 권리? 일물, 일건주의. 이게 지적 파트에서도 대표적으로 일필, 일목의 원칙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시에는 반드시 뭐예요?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왜? 일필, 일목의 원칙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관찰하기 위해서.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의의로 가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자 나누어 등록하는 것. 자, 신청 의무 찾아서요. 그러면 한 필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행강편 다 하나요. 자, 일부를 전부로 건치면 뭐가 될까요? 그때는 지목 변경이 되는 거야. 지목 변경.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형질 변경이 소유자 변경이 형질 변경, 행강편 다 하나요. 그걸 소유자 변경으로 건친다고. 아마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가로 열고, 그때는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라고 써놔요. 일단 의무적이라고 써놔요. 의무적이라고 써놔요. 아마 의무적 써놓고, 거기에다 하살표 놓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시 60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전개돼요. 그러면 그 밑에 신청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임의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임의적.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우리 형님들이 언제 때 하여야 되고 언제 때 할 수 있는 이게 겁나게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그렇게 이제 자꾸 들어가고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또 들어볼래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본보라는 몇 필지? 한 필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요거는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토지 일부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탄생해야 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일물 일건주의에 입회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럼 1번 봐봐요. 자, 신청 의무가 없는 거,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찾아서요. 예, 그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이제 써놔야 돼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를 골라라. 그럼 분할을 고르라는 거예요. 분할을 고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는 세자로 얹지만.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한대? 안 돼.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거든. 왜? 일물 일건지 입회되기 때문에. 근데 요건 한번 볼래요? 그러면 건보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종이한테 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봐봐. 지금 한 개의 물건에 몇 개의 권리가 탄생해? 2개의 권리. 그러면 여기 읽어볼래? 무슨 건? 전세권. 읽어봐요. 전세, 영유물건이죠. 영유물건은 일물 일건지에 뭐가 된다? 애외가 되는 거야. 애외가 되는 거예요. 애외.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금 한 필지에 권리가 몇 개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네. 그러면 양이 늘어서 줄어서? 늘어서. 그래서 민법에는 양적 변경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무슨 변경? 양적 변경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읽어봐요. 토지를 소재로 얹으면.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은 설정, 가능, 불가능, 가능, 전부도 가능. 권리의 일부는 안 됩니다. 그죠? 권리의 전부는 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 잘하고 있기는 하는데, 뭐 공식법만 잘한다고 다 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뭐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가장 빈번한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를 골라라. 그럼 뭐예요? 분할을 누르라는 거예요. 분할. 자, 2번 봐봐요. 2번도 외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그냥 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왜 자꾸 외우려고만 생각해요? 자, 건보라가 있어요, 표정. 그러면 이거 한번 내고, 이게 뭐예요? 경계. 자, 읽네, 이제. 자, 이거는, 여기 그랬더니 선 그러지 말고, 경계, 이렇게 하라고. 자, 여기 봐봐요. 경계가 이렇게 갔죠? 경계가 불합리해서 이렇게 이전해서. 그러면 요만큼 잘라야 돼, 안 잘라요? 잘라야죠. 그럼 거기 1번 봐봐요. 2번. 토지 용산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 무슨 대상 토지? 분할 대상 토지네. 이만큼 잘라줘야 되니까 의미상으로. 그러면 이때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 봐봐요. 자, 건보라고 표정이 우리 경계가 이렇게 확정됐으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뭐 굳이 분할 절차를 밟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좀 찍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은 별표 하나를 해놓고 행강편 딱 해놔요. 자, 별표 하나를 딱 해놓고 왜 행강편을 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자, 행강편으로 쫙 해놔요. 해놨어요? 왜 그날았을까요? 작년에 개정돼서 하나가 추가돼 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역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뭐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이때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어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뭐예요? 하나가 늘어났죠. 몇 개예요? 4개가 되잖아. 1, 2, 3, 4개가 되죠. 그럼 문제 나가요. 다음 중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 2, 3, 4, 5. 5번에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 그렇게 이제 출제가 예상이 돼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분할 대상 토지를 뭐다 독자적 문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언제 때 하여야 되는 거고, 언제 때 의무적이고, 언제 때 임의적. 그거는 문제 풀어가면서 시행착오를 몇 번 겪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근데 1번을 한번 가봐요. 기타. 찾았어요? 자, 1번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왜 외울 필요 없어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1번에 가봐요. 기타 그 첨부서리에서 1번 봐봐요. 앞에 허가 동그라미. 허가. 자, 1번 못 찾았어요? 자, 1번에 보니까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분할 허가 동그라미. 허가. 앞에 허가를 동그라미 잖아요. 허가 받았죠? 그러니까 저 뒤에 무슨 4번이 있어? 허가서 4번. 뭐 그걸 말해요. 그냥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서 4번을 보내야지. 그걸 또 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을 가봐요. 2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확정 판결. 그러니까 확정 판결서 첨부하는 거야. 그걸 바로 외워요.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데.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서를 제출하는 거고, 판결서를 받았으니까 판결서를 제출하는 거고. 그걸 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3번을 한번 보죠. 자,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그러면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 무슨 변경이 가져와요?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 신청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는 거야. 분할 신청할 때. 형질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무슨 신청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따로 외우지 말고 눈으로 익히라고요.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서가 나오고, 판결서를 받았으니까 판결서. 형질 변경 무슨 변경이? 지목 변경.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를 뭐예요? 후에요,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를 또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야. 자, 분할 신청 후 지목 변경 신청서를 첨부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동시에 뭐다 첨부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지난주에. 몇 필지? 한 필지. 세 필지로 분할해봐요. 7. 7-1, 7-2.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여기가 10-3이다. 여기가 11이다. 세 필지 분할해봐요. 몇 번? 10번. 10번이죠. 그 다음에 10-4, 10-5. 그럼 말로 표현해봐요. 자, 분할은 원칙.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말로 표현하면 또 못해요. 자, 그럼 또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여기 주거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합니다. 몇 번? 7. 여기는 7-1. 그러면 예적으로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요. 그럼 밑에 가봐요. 거기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과 관련돼서 거기 신청 의무가 뭐예요? 60일 넣어서 뭐라고 써놨어요? 세모를 해놨네. 그럼 원칙적으로 뭐다? 의미적이고 예적으로 뭐예요? 의무적이야. 그래서 세모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 신청 의무 있죠? 그래서 세모를 해놓은 거고. 자, 증명은 하겠죠. 결과는 발생할 특이 없고요. 자, 지번이 바뀌었죠. 분할하니까 지번이 늘었고, 그러니까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면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 그게 무슨 절탁? 등기, 절탁, 수수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봐요. 10을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1차 분할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1. 그러면 저기 10을 2차 분할합니다. 그러면 10-2, 10-3. 10-1을 3차 분할을 해봐요. 10-1, 10-4. 4차 분할해봐요. 10-2, 10-5, 10-6. 그래요. 이게 분할의 지번부여 방식이라는 거야. 그럼 분할이란 원칙,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또 이제 또 분할이 자신 없는 것은 거기 이제 33페이지 밑에다 하나 써요. 자, 우리 외워졌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하고요. 자, 뭘 우리가 쓸 것 같아요? 참고 표시에서 이미 다시 한번 외워졌는지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놔봐요. 박스 밑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분할합니다.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원칙 X죠. 자, A적으로 돼야 안 돼요? 돼요. A적으로 되는 게 뭐 있어요? 학사공도 딱 나와야 돼. 지금 단계에서는 학사공도 학사공도 그죠? 학이 뭐예요? 학정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또 하나는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죠? 유도, 그죠?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도가 도로, 그죠? 한번 쓰고, 우리 18회 때 2.5점짜리 한번 보자고. 자, 분할이 18회 때 독자적으로 한번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요걸 또 이제 분할이 또 자신감이 없는 것은 또 요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예적으로. 되죠? 뭐예요? 학사공도. 이제 여기 뭐예요? 학절수, 전제구, 유도. 요거 도가 뭐예요? 도로. 그럼 18회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분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공사업에 있어서 도로를 개선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에 설정할 수 있다. 거기에 5번 지문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할이 자신 없는 것은 딱 두 개야. 두 개. 60일 신청과 관련돼서 그거 하나 하고 여기에 한계가 안 되니까 분할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이제 이해 그만해요. 이거는 이해를 하면 뭐다 시간이 많이 걸려. 이해는 시켜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저번에 이해 한 번 더 해보고 갑시다. 여기 몇 필지예요? 2필지. 성격 되게 급해요. 자, 이건 뭐예요? 집이죠, 주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안에도 들어가 있고 밖에도 있죠. 그러면 이거 잘라야 돼, 안 잘라요? 잘라야죠. 이렇게 하니까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만약에 학교 용지를 우리 공공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공공사업을 하는데 지금 요 지역만 근데 하필 요 갑이라는 집이 요렇게 들어갔어요. 요렇게 일부가 들어갔어요. 공공사업을 하는데 전부가 들어갔어요? 일부가 들어갔어요? 일부. 그러면 요걸 잘라야 돼, 안 잘라야죠. 그래서 우리 학교 거기 벽에 이런 집들이 한 4채가 있어요. 4채가 있어요. 학교 벽이 집벽이야. 학교 벽이 집벽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거까지 까먹었네. 떡볶이집이라니까. 떡볶이. 핫도그 집하고 떡볶이 집이라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어때요?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쫙 차옵니다. 그래서 비닐봉다리에
넣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다 까먹었어요. 여기 오는 동안. 자, 그럼 뭐 할까요? 언칙은 돼요, 안 돼? 안 돼. 예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뭐야? 학사, 공도.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야 돼. 공공사업에서 학철서, 전제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항상 요거는 유가 유지로 되어 있는지 유언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포인트도 한번 꼭 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한번 봅시다. 요 지문이 맞나 봐봐요. 어때요? 100세죠. 여기 어디가 틀렸어요? 발서에 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난지 5개 지문에 있었을 거는. 그러니까 분할 나올 때 제일 만만치 않은 게 저기 아까 60일과 관련돼서 임의적하고 의무적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는 또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다음 중 분할 대상 토지에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이렇게. 그러면 요즘은 만나 또 봐봐요. 한 필지 일부가 소유자 변경 시에도 60일 신청 의무가 있다. 어때? X.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렇게 문제가 빠져나가는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분할은 이제 다 끝났어요. 분할은 이게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분할은 오늘 이제 100%, 요번 달에 이제 100% 정리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외워야 될지. 그러면 60일을 조심해야 되고, 제한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요거. 요거는 어디서 배웠어요? 자, 요거는 또 어디에서도 배웠어요? 이렇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원칙적으로는. A적으로 돼야 안 돼? 돼요. 어디에서? 학사, 공도. 어디에서 배웠어요? 요거. 경계에서 배웠잖아. 경계. 그렇잖아요. 경계 분할과 관련돼서. 경계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가 요건 안 내온데, 봐봐요. 학사 공도죠. 학사 공도. 여기 뭐라고 쓰는 거예요? 지목이 몇 개? 8개. 그럼 지금 여기에서 몇 개 지문이 빠져나가는지 봐봐요. 하나, 둘, 셋. 자체적으로 3개죠. 그 다음에 이제 지목에서 몇 개? 8개. 그럼 11개 지문이죠. 그럼 여기까지. 12개. 그래서 12개 지문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독자적으로 나올 때는 잘 풀어요. 근데 한 개 지문으로 나올 때 이게 생각이 안 나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34페이지로 가봐요. 자, 34페이지로 가니까 34페이지 합병이 나오죠. 합병은 따로 별표 3개 넣으세요. 올해 독자적으로 출제된 독자적 문제로 출제. 그러면 합병은 뭐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합병이 왜 안 풀리냐 따져보면 2가지 관점이에요. 여기 봐봐요. 합병은 왜 안 풀리냐.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요. 유추해서.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자, 몇 필지예요? 2필지. 그러면 합병이라 몇 필지를? 2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거. 청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청량 안 하죠? 자, 청량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죠? 집안도 바뀌고. 그러면 어디로 떨어져? 등기, 접탁 사유가 발생한다. 자, 그럼 이제 결번은 발생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분할의 합병의 지방부의 방식, 선순위, 번번중 선순위, 주거사무실이 있으면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봐봐요. 여기하고 7-1이 있어요. 그러면 요 7-1이 어디로 쏙 들어가세요? 7로. 그러면 이것도 없어지는 과정, 합병도 무슨적 혈액? 형성적 혈액이 있다. 자, 근데 이제부터예요. 이제. 자, 2번째 배우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봐라. 여기는 배정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한번 합병의 승인 요건이 중요하네. 그러면 왜 합병할 수 없어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합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3필지는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집안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합병의 승인 요건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게 하나 나오네요.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감을 잡고 가라고. 자, 몇 필지예요? 2필지. 그럼 2필지죠. 2필지를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 그러면 합병도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다. A적으로.
국가가 공공사업을 벌려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12개가 있어. 공동주택의 부지. 또 11개지 뭐.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쪽에 지금 학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A가 뭡니까? 지금 집에 한 채가 있어요. 죽어도 안 나가겠대. 안 나가면 학교 운동장 집에 한 채가 있으면 이게 운동장이 됩니까? 강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썰어버려, 안 썰어버려? 썰어버려. 뭐 했어? 합병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의무적으로 합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자, 이게 뭐예요? 집이야. 뭐예요? 철도용지야. 저거 안 나가겠대. 그럼 뭐예요?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그럼 강제적으로 합병해야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건 봐봐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단을 만들어요. 공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안 나가겠대. 강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단을 만들 때. 자, 우리 8688 아시안게임, 올림픽 게임을 하기 위해서 체육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나간대, 안 나간대? 안 나간대. 그럼 강제적으로 썰어버려, 안 썰어버려? 썰어버려. 그래서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다, 없다. A적으로 12개가 있어. 공동주택의 부지. 11개지 뭐.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다음의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자, 합병이 가능한 경우 찾았어요? 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요건이 붙었잖아, 요건. 요건 앞에다 하나 써요. 자, 요건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딱 좋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렇게 써란 말이에요. 자, 이제 왜 이렇게 조심해 보자고, 이제. 자, 그러면 소유자는 이제 동일한다는 전제 조건으로서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이제 이해를 하고 보자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건보라입니다. 건보라예요. 자, 건보라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출발합니다. 전세권, 자, 두 필지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잖아, 전부. 출발은 지상권, 전부. 근데 건보라가 이거 두 필지를 합의했어요. 그럼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영유물권은 일물일권지거든. 그래서 영유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로 합병, 가능.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하고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는 토지도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영유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동안 내국은 사왔죠. 무슨 건? 전세권, 여익지지여권이 있어요. 여익지지여권은 전부다, 일부다? 전부라고 그랬죠. 반드시 전부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제 합쳐봐요. 합쳐봐. 자, 이제 두 필지가 몇 필지로 돼서? 합표는 합쳤어요? 합병했어요? 전세권은 일부의 전부예요. 여익지지여권은 일부로 돌변했잖아. 그럼 여익지는 반드시 전부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익지는 합병 불가능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성역지 지역권이 있어요. 성역지 지역권. 출발. 전세권 전부, 성역지 지역권 전부. 합쳤어요. 전세권 일부, 성역지 지역권 일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런데 용익물권 중에서 성역지는 합병 가능하나,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좀 기다려요. 쓸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자, 또 하나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건보라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몇 필지예요? 두 필지. 그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다 미치거든.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뭐로 합병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보라가 저당권의 효력도 미치는데 또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전세권, 저당권은 어때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 돼? 안 돼? 안 돼. 처분 권능 있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 권능 있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봐봐요. 깨끗해 안 가? 깨끗하죠? 자, 이제 건보라가 돈이 없어. 자, 출발, 뭐예요? 스타트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보라가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 저당권을 설정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등기 원인도 동일, 접수 번호도 동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개? 두 개니까 무슨 저당? 공동저당. 읽어봐요. 또 출발이란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니까.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해하셨죠? 자, 아직 좀 참아요. 자, 또 여기 봐봐요. 자, 또 하나 한번, 아까 강호동이가 무슨 사업을 했었죠? 자, 강호동이가 아까 데려서 주차 작업을 했었죠. 이제 지목도 신청해서 이제 지목을 몇 필지예요? 두 필지가 돼서 한 필지에 한 개 지목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강호동이가 너무 주차장이 잘 돼. 인산이래를 이루어요. 그래서 강호동이가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봐요. 되죠? 그럼 지목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강호동이가 이제 동시에 봐봐요. 이 두 필지를 합병 신청을 해. 동시에 분할해달라고 그래. 동시에 분할 신청하면 주차장이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거든.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왜 그럴까요?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이제 가서 몇 개 줄만 쳐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에 필지의 성립 요건을 만족한 찾았어요? 예, 동일해야죠. 자, 뭐가 동일해야 돼? 지번 부여지기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각 필지의 등기 여부가 뭐할 것? 일치할 것. 공유 토지의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도 같고 주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2번에 가봐요. 2번 영육물건은 거기 성역지 지역권 행강평가 나요. 성역지 지역권. 자, 성역지 지역권. 지상 전세 성역지 지역권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 합병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3번 뭐라고 썼어요? 창설적 공동저당. 그럼 창설 동그라미. 요 창설 밑에가 또 꼬리표를 붙여서 동일성이라고 써놔요. 동일성. 요 창설 안에는 동일성을 담고 있거든. 그러면 동일성으로서 가로 열고 요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같은 저당권에 한해서. 저당권에 한해서입니다. 저당권에 한해서. 등기원인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같은 저당권에 한해서 다른 저당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 가능,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4번에 볼까요? A적으로 합병 신청과 거기 현감 괜찮아요. 동시에 무슨 신청을 했대? 분할 신청했대.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전부 이걸로 해결해야 돼요.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자, 우측에 가서 몇 개 점검 한번 해봅시다.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동일성 이배와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이 이야기예요. 소유권의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건 안 돼요. 판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 요거 줄 쳐놔봐요.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저당권 안 되고, 그러면 5번에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 동그라미. 추가됐으니까 동일하지 않잖아.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 합병 불가능합니다. 6번은 성역지야, 여역지야? 여역지.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면 신탁등기. 지금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불가능하고,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예요? 합병 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그럼 신탁등기는 뭐냐? 왜 신탁등기는 합병이 불가능하느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보라네요.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건보라가 배종인 게 같아. 봐봐요.
신탁 등기를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요 필지에서. 그러면 신탁 등기 후에는 소유권자가 누가 되죠? 배정이가 되네. 내내적 되죠. 그럼 신탁 등기, 그러면 요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 후 합병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요? X예요. 그럼 신탁 등기 후 분할은 가능, 불가능? 신탁 등기 후 분할은 가능, 불가능? 가능. 자르는 가능하잖아. 하는 것은. 신탁 등기 후 합병은 불가능하죠.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아, 그렇구나. 신탁 등기 소유자가 다른 동일성의 의미가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 자, 신청으로 가요. 이제, 원칙.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줄 서놔요. A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부지. 줄 서놓고,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항상 이 지문이 나올 때, 나이령이 나올 때 유지로 되어 있는지, 유언지로 되어 있는지를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쭉 나와서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해야 할 토지. 그럼 11개를 속전속결로 해결해요. 자, 써놔봐요. 자기가 이제 써봐요. 안 보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채. 이렇게 한번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목은 몇 개예요? 11개잖아.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에서 12개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논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공이 뭐예요? 공장용지. 자, 공이 무슨 공장용지야. 공이 공원이지.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채가 채용용지. 그럼 차문자도 다 까먹었네. 차문자. 차문자가 4개가 있죠. 장, 차, 전원. 장이 공장용지거든. 공이 뭐라고? 공원, 체계, 채용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이거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기득권이 세요. 특세를 너무 부른다는 거예요. 특세. 요번에도 탈세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한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로예요. 도로. 이게 뭐예요? 묘지예요. 묘지. 지방에 가면 요런 집이, 요런 묘지가 있어요. 도로,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도가 뭐예요? 도로. 그럼 썰어야 돼, 안 썰어야 돼? 썰어야죠. 근데 왜 썰지를 못해요? 이 무덤, 이 산소 주인이 누구냐면 정치가면서 재벌, 판사, 판검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명당자리라고 해서 저지 조상들이 너무 잘못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득권 싸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싹 썰어버려야 됩니다. 싹 썰어버려야 돼요. 싹 썰어. 법은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되네. 이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싹 썰어버립니다. 싹 썰어버려요. 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다? 아파트를 지려고 그래요. 반대하죠? 그럼 싹 썰어버리면 돼. 거기에 법적 영향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통령이면 싹 썰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싹 썰어가지고 아파트 돼가지고 그냥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기타로 가서 이제 마지막 점검 한번 해보고 싶시다. 자, 신청 의무는 뭐라고 써놨어요? 세모. 세모라는 것은 뭐예요? 원칙은 없다. A적으로는 있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왜 세모인지를 알아야 돼요. 청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결과는 발생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기촉탁사는 발생하죠. 사실관계 변동이 생겼으니까. 수수료는 그러니까 합병 완벽하게 끝난 거야. 이제 합병 더 이상 없어. 자기가 이제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 때 어디에다 접목을 시키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지목 변경 들어가겠습니다.